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이죠. 주말 되면 좋죠? 더더군다나 오늘이 이제 공법이니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2주차 우리 입문과정 2주차 수업인데, 오늘 입문서 가지고 한 주 더 한다, 이렇게 말씀 제가 안 드렸어요? 물론 기억은 없죠. 예. 물론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입문서 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뭐 입문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기본서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본서 66페이지. 입문서 갖고 계신 분들은 14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서는 148페이지. 기본서는 66페이지가 되고요. 그래서 첫 시간은 뭐 우리 용도 지역제 이거 볼 거니까 상관없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우리 공법에서 6개 법들 공부한다고 그랬죠. 6개 법들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들 쫙 훑어봐야 되니까 기본서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거 이제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일단 66페이지 보시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은 저번 주에 1주차 수업한 거 꼭 좀 들으세요. 개별적으로 꼭 들으시고 첫 시간이라도 꼭 좀 들어주세요. 첫 시간이라도. 그럼 제가 저번 주에 부동산 공법 의의 쭉 말씀드렸죠. 부동산 공법이란 뭐 하는 법이요? 자, 우리 이제 한 주 배웠으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 또 우리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죠. 보여줄 실력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규제법. 이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이제 공법에 규제하는데 이 토지의 규제를 개별 토지에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토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죠. 토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합니다. 그럼 이 규제를 가하는 주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국가. 이 국가를 행정청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청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 국가와 지자체, 위계질서 싹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우리 공법이라는 법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법은 우리 시험의 과목이고 이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6개 개별 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첫 번째 법률 국토법,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정확한 이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계획하고요.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자.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저번 주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선계획 체계. 한번 제가 계획들 이름 그리고 체계 이런 거 한번 쭉 우리가 훑어봤어요. 그리고 숙제도 내드렸죠. 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 어려운 말들 자꾸 떠들어보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숙제 내드린 것 같은데 물론 기억은 없으세요. 뭐 그냥 얼굴도 기억이 없죠. 얼굴도. 그래서 숙제 내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하나씩 챙겨갖고 하시면 나도 모르게 공법의 실력이 하나씩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기억 없으니까 자,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6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서 66페이지. 자,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이 토지 규제 출발,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법상 토지 규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제 한번 볼게요. 자, 용도 지역. 자, 오늘 우리 공법의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 별표 치는 것도 이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약속이요. 별표 3개짜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들. 그래서 공법을 배웠다 그러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에서도 2문제씩 나옵니다. 2문제씩. 올해도 2개, 작년에도 2개, 재작년에도 2개, 2개씩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용도 지역, 이 지역자가 붙었어요. 이 지역자가 붙으면은 전국의 토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토라면, 즉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라면은 무조건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정이 된다 그래요. 필수적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 용도 지역 할 때 용도, 이 쓰임새라고 그러죠. 용도 쓰임새. 그 용도 지역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국토에 빠짐없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정해주는 작업. 이것을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원래 그 짝꿍 있지 않았어요? 짝꿍? 짝꿍 어디 갔어요? 아,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국토에 이제 절대 이 결서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과목 공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냥 결석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1차 하라고 그랬죠. 1차. 민법 학개론 1차 과목 열심히들 하셔야 돼요. 어제가 무슨 과목이었어요? 학개론. 또 우리 잘생긴 학개론 선생님하고 즐겁게 공부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1차 위주로 열심히들 하시고 2차는 수업만 빠지지 말고 결석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토에 이제 빠짐없이 생활권 지정해 준다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일단은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다.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한대요.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했다. 이 말은 이 토지는 무슨 생활권? 주거생활권. 우리 집 짓고 사는 주거생활권이니까 주거생활에 맞게 토지를 쓰세요 하는 건데요. 자, 여기다가 또 공업지역을 지정해서요. 공업생활도 뭐 공장도 짓고 공업생활도 하시고 여기 농림지역이라는 거 지정해서 농업생활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다 해먹으세요. 자, 하나의 토지에 다 해먹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주거생활에 맞게 아파트 주택을 딱 지었다. 그럼 그 땅은 끝난 거죠. 거기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권이라는 개념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죠. 이거 아니면 저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절대 중복 지정 안 되고요. 딱 하나만 지정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그래서 전 국토에 빠짐없이 하나의 생활권을 지정해 준다. 이것을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생활권 딱 지정해 줬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이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행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땅인데도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직접적으로 규제합니다. 행위 제한. 3가지 제한한다. 그래요. 첫 번째,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세요. 건물 건축하는 것부터 제한하죠. 그거를 건축 제한한다. 그래서 올해도 30회 시험에서도 요 건축 제한, 요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래요. 이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 주거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번 토지의 소유자, 아, 내 땅에다가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에서 이 주택이라는 건물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주택은 주거생활하고 딱 맞는 거니까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2번 토지의 소유자가 저는 제 땅에다가 모텔 건축할게요. 요 주위에도 모텔 많죠? 그럼 모텔, 이거를 우리 법률용어로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요. 숙박시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모텔, 이 숙박시설, 이거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 아니에요. 상식. 우리 집 앞에 러브호텔 들어왔다. 삐까뻔쩍한 러브호텔 딱 들어왔어요. 어떤 집이요? 전망 좋은 집?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가장 큰 게 모텔 같은 거예요. 모텔이나 술집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생활권에 안 맞는 거니까 이 모텔이라는 건물은 못 짓게요. 그래서 내 땅에 내 돈으로 모텔 짓겠다는데 좀 국가가 못하게 제한하더라. 건물 못 짓게 제한하죠. 요거를 무슨 제한한다? 건축 제한. 그래서 이 건축 제한.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딱 제한을 해요. 그거를 건축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생활 기반시설 다 다르죠. 우리 주거지역,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정도인데 거기에 막 30층 큰 대형 빌딩이 들어왔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을 건축하세요. 이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것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 제한한다 그래요.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 크기, 용적률은 건물의 입체 크기, 다 건물의 크기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가 중개사라면은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개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제도를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 의 한번 볼까요?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용도 지역의 의, 용도 지역이란
그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럼 토지용부터 그 제한까지 쌓아 묶어갖고 우리가 행위 제한한다 그래요.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다 비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럼 용도지역은 키워드 그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전 국토에 빠짐없이 뭘 지정해 주는 거냐? 생활권. 이 생활권을 지정해 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라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 행위 제한을 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용도지역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자, 일단 우리 국토는 크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갖고 지정한다 그래요. 도시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처음이니까 다 써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4가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요거를 4대 용도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국토,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 무조건 이 4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로 구분해갖고 지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럼 내 땅에 나도 몰랐지만 무조건 이 4 중에서 하나의 지역은 다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 항상 이거 배워도 뭐 와닿고 그러는 게 별로 없어. 하여튼 그래서 무조건이요. 무조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무슨 지역 있다고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 4 중에서 하나로 무조건 다 구분해갖고 지정이 돼요. 그런데 다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우리 이제 생활권에 따라서 도시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적으로 다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우리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 있죠? 주택가. 이게 무슨 지역이냐? 주거지역. 상가가 밀집해 있다. 우리 학원이 있는 요 주변. 요런 데가 상업지역. 공장이 있더라 그러면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의 보전. 요거는 녹지지역. 그래서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해갖고 지정하는데요. 그러면 결론 주, 상, 공, 녹 다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4개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지역이라는 것도 보전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보호생계. 자, 이렇게 3가지 관리지역 중에서 하나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 국토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4용도 9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 4개 있죠. 관리지역은 보, 생, 계 3개. 그럼 4개, 3개, 7개죠. 8개, 9개. 그래서 우리 국토는 크게 4용도에 따라서 9가지 지역으로 딱 구분해갖고 지정이 됩니다. 요거를 용도지역의 종류, 가장 큰 분류라고 그래요. 그럼 9개 정도면 뭐 별거 아니죠. 자, 우리 하나씩 따져볼까요? 그 맨 밑에 보세요. 66페이지 맨 밑에 도시지역부터. 자, 용도지역의 종류 해갖고 동그라미 1번에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그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인구가 얼마요? 한 300만이라고 그러죠? 인구가 쫙 밀집해 있어요. 왜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밀집돼 있는 이유. 개발이 돼 있다 그죠? 건물도 많고 개발이 돼 갖고 살기 좋으니까 사람도 많고 건물 산업도 많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이 말이 현재 개발돼 있다 그 얘기예요. 개발돼 있거나 또는 밀집이 예상돼서 그럼 밀집이 예상된다 이 말은 개발을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개발돼 있거나 앞으로 개발을 할 곳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주된 목적이 뭐 할 곳이냐? 개발할 곳이에요. 개발할 땅. 그래서 건물도 짓고 개발할 땅. 이게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라고 무조건 또 개발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은 요거는 보존이에요.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녹지를 보존해 나가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보존도 필요한 곳. 그럼 우리 나머지 지역들이 있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이 지역들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니까 묶어갖고
비도시 지역이라고 불러요. 도시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비도시. 그래서 이 비도시 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뭐 할 곳이냐? 보전.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도시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은 뭐 할 땅이냐? 개발할 땅. 그리고 도시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은 다 보전할 땅.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요. 다시 도시 지역이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거 지역은 무슨 생활권이라고요? 주거 생활권. 상업 지역은 상업 생활권. 공업 지역은 공업 생활권. 근데 녹지는 생활권의 개념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라도 녹지 공간을 보장. 그래서 도시 지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세분해갖고 지정. 그 다음 관리 지역은 조금 이따 보고요. 농림 지역 먼저 볼게요. 우리 농림 지역은 이름에서 나와요. 농림. 자, 농자는 농지, 임자는 임야. 농지하고 임야를 앞글자만 따놨으니까 무슨 지역이다? 농림. 그래서 농지, 논밭. 그 임야는 산이죠. 논밭, 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농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농림 지역은 농림업의 증진. 농사 짓는 거예요. 농업, 임업, 업, 축산업. 이런 것들이 싹 합쳐갖고 몇 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1차 산업을 위해서 보존할 것.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존한다. 그러면 그 땅은 다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 우리 저 시골에 보면 평야들 많죠? 뭐 여기 뭐 김포 평야 있죠? 김포 평야도 있고. 없어요?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뭐 김해 평야, 호남 평야. 이런 평야지대. 그런 곳들이 다 우리가 몰랐지만 무슨 지역이라고 부르면 돼요? 농림지역. 그래서 이 식량도 다 자원이라고 그랬죠? 안보. 최소한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 농사 짓는 땅, 이 농림지역은 철저하게 보존할 것. 그래서 우리 국토의 50%가 농림지역이에요. 국토의 50%. 그래서 논밭, 산.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가장 많아요.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이거는 이름대로 자연환경 등을 보존할 것. 절대적으로 보존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의 지정 목적. 이게 이제 7가지 법에서 쫙 열거해주고 있어요. 자, 앞글자만 한번 쭉 써보면 자연환경, 그리고 수자원, 해안, 생태계, 그리고 상수원을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의 문화재까지 있죠.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산자원의 보육성이다. 그래서 앞글자만 쭉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수, 해생, 상문수 7가지를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한대요. 그래서 다음 중 우리 국토법에서 자연환경 보전적의 지정 목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이 중에서 4개 주고 토양 이런 거 하나 딱 껴갖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토양 이런 거 없죠? 그런 거는 단순함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글자만 딱 알고 있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건데 자, 자연환경이라고 할 때는 저 국립공원 생각하시면 돼요.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있죠? 그런 데가 자연환경을 위해서 보존할 곳이요. 그리고 수자원. 수자원은 뭐겠어요? 수자원. 물이죠.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할 것. 이거 어디겠어요? 댐 주변. 소양강 댐. 이런 댐 주변도 다 무슨 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전적. 수자원을 보전. 그리고 해안. 해안은 저 남해 다도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도해. 해안의 절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다라고 해서 왜 이제 육지가 이렇게 절벽식으로 딱 끝나요. 육지가 절벽식으로 끝나고 여기가 이제 바다. 여기 이제 섬들이 뭐 둥둥 있어갖고 아주 보기 좋아요. 해안의 절경. 이런 우리 절벽식으로 딱 떨어지는 해안. 이런 해안을 무슨 해안이라고 부를까? 리아스식 해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게 없네. 아무튼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해안의 절경 이런 데 가갖고 사람들이 뭐 할까? 뛰어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로 나와요. 아주 비극적인 여인이죠. 가련한 여인. 이런 여인들이 요런 해안에 가갖고 여기 이제 딱 여기서 바람 딱 쐬면서 옷이 펄럭펄럭 날리다가 잠깐 이제 화면이 전환돼갖고 뭐만 여기 남아있냐? 신발 2짝만. 잘 아시네. 그런 해안의 절경. 이런데 절대적으로 보존할 곳이요. 그 다음에 상수원. 상수원은 저 우리 수도권의 상수원, 팔당지역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죠. 문화재를 보존한대요. 이거 어디겠어요? 경주. 그리고 수산자원을 보육성. 요거는 이제 해조류, 어패류, 양식장 주변. 요런데 수산자원 보호하자. 그래서 자, 7가지를 절대적으로 보존할 땅.
그거는 무슨 적이냐? 자연환경 보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수, 해생, 상문수. 읽다 보면은 입에 쫙쫙 붙어요. 처음 하니까 좀 어색해 보여도 우리 이거 한 번 할까? 맨날 할 거예요. 할 때 시험 볼 때까지 100번이면 1000번은 반복해요. 자수, 해생, 상문수. 맨날 하다 보니까 입에 그냥 철썩 붙어요. 철썩. 그래서 7가지 절대 부정. 그러면 우리 비도시지역은 보존할 곳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존할 땅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등을 절대적으로 보존할 땅. 다 보존할 곳이요. 개발하는 게 아니고 현상을 그대로 보존.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센 곳일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가 보존자 딱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보존 성격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존할 땅.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 그죠? 농사 지으면서 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이 땅은 일체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저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 와서 막 농사 짓고 그런 거 봤어요? 다른 데 가보니까 뭐 화전을 일군다 막 그러던데 그 들어와서 불 내고 그러면 산림 방화죄 무기징역이요. 그래서 함부로 불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무식할 때나 그런 거고. 요새는 다 철조망 쳐갖고 출입 금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존할 땅. 가장 보존 성격이 센 것. 한마디로 땅에다 손대지 마라. 노토치라는 거예요, 노토치. 그래서 가장 보존 성격이 센 땅이라고 그러고요. 보존 성격이 세다. 그 말은 행위 제한이 가장 세다. 그 얘기입니다. 규제를 세게 해야 토지를 이용 못하고 보존하겠죠.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 이 규제가 제일 센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두 번째가 농림지역. 그러면 이 도시지역이나 용도지역은 개발할 곳이죠. 개발할 곳은 행위 제한이 쓸까? 약할까? 약해요. 규제를 세게 하면 개발할 꼰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할 수 있게끔 규제, 제한을 가장 완화해 준 것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할 땅, 농림지역은 농사지을 땅.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라고 그랬죠.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딱 구분해갖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도시지역과 나머지 지역들은 서로 상극이요. 행위 제한이 제일 약한 것, 제일 센 것, 두 번째로 센 것. 서로 정반대. 그래서 절대 이 세 개, 도시지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붙여갖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시지역, 바로 옆에 평야가 쫙 펼쳐지고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냐?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관리지역.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중간에 들어간다. 중간적 용도지역. 또 행위 제한의 충격을 완화해 준다. 완충적 용도지역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얘는 이름대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관리. 우리 도시지역은 뭐 할 곳이라고요? 개발. 농림지역은 농사.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 딱딱 목적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그냥 관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 관리만 잘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에요. 물려줄 땅. 우리 세대에서 전국 토를 다 이용해버리면 후손들이 쓸 땅이 없죠. 후손들 위해서 잘 관리만 하다가 물려주겠다. 그래서 임시적인 용도지역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러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관리하는데요.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할 땅이냐 그거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 그럼 이제 각각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할지 그것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이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이거는 생산, 농사 짓는 거니까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할 곳이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리지역의 효용을 한번 볼까요? 자,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관할구역에 넓은 땅이 있어. 이 땅을 어떻게 쓸지 가장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부터 싹 지정을 해요. 일단 반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이라고 그래요.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림지역.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존할 땅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개발할 땅은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절대 붙여갖고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멀찌감치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요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관리지역.
그래서 먼저 우리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자, 농림지역을 둘러싸고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게 딱 지정이 돼요. 생산관리. 그리고 저 도시지역은 아닌데 이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겠대요. 이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러싸고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해주겠다. 자, 이거를 보전관리.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할 때 중간에 딱딱 거쳐가는 지역이니까 요거를 중간적 용도지역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도시지역 이 개발되어갖고 살기 편하니까 이 도시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어갖고 아파트 짓고 이럴 땅이 부족해요. 그 아파트 같은 건물 지을 땅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가 부족한 현상을 택지난. 택지난이 발생하면 이제 주변에 신도시 개발하죠. 이 신도시 개발하는데 신도시를 이런 데 가서 막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어디서 개발할 거냐?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에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합니다. 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 되는 거냐? 도시지역. 즉, 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곳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지역이 될 것?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것.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이 될 곳인데 아직 목적을 확정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잘 뭐만 해주겠다. 관리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효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토는 크게 자 개발할 땅을 무슨 지역? 도시지역. 농사지을 땅은 농림. 보존할 땅은 자연환경 보전. 중간에다가 완충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을 관리지역. 그래서 전 국토는 이 4개 용도에 따라서 9개 지역으로 다 빠짐없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9개 지역 정도는 우리 따져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 이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 도시지역이 다시 생활권에 따라서 대통령에서 쫙 또 세분해갖고 지정해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생활권, 이 주거생활권도 다 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파트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런 생활권 자체가 또 다양해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이라는 곳이 다시 세분이 됩니다. 자, 지금 어려워요? 완전 어렵고 그래요? 근데 표정은 완전 어려운데, 와, 급 긴장해갖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 시간부터 제가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다 좋은 얘기들 했죠. 좋은 얘기, 뭐 선택과 집중 이런 좋은 얘기 할 때는 부담 없이 들었는데 세 번째 시간부터 국토법 들어가고 한번 쭉 용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급 겸손. 아주 겸손해져 갖고 아주 그냥 표정들 보면은 아주 급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그런데요. 오늘도. 그래서 급 겸손해지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 일단 상식에서 출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제가 막 엄청 어려운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다른 학원 가면은 너무 쉽게 설명해갖고 오히려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뭐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 이제 긴장 좀 피시고 얼굴 좀 뭐라 그럴까? 피곤해진 것 같은데 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가볍게 들으세요. 우리 가볍게 인문과정은. 그래서 도시지역, 주거지역이 다시 이제 대통령령에서 세분돼요. 이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다시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만 2개, 3개, 1개.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는 거냐? 6개.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지정할 때는요. 그냥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6개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요. 뭐 1종 전용 주거지역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이 6가지 중에서 하나로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죠. 그럼 전용 주거지역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전용 주거는 다시 1종하고 2종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고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그러면 1종이든 2종이든 우리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곳은 다 목적이 뭐 하는 곳이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해 나가자.
양호한 주거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양호하다 이 말은 좋다고 얘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앞으로 보호해 나가자. 그럼 우리 딱 이미지 한번 떠올려보면 이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동네는 싼 동네일까 비싼 동네일까? 비싼 동네 이게요. 딱 이미지. 저 우리 드라마에 보면 회장님 댁 있죠. 회장님 댁. 드라마마다 보면 회장이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회장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여튼 회장님 댁 있는 비싼 동네다. 이렇게 딱 이미지 잡으면 돼요. 양호한 주거환경. 그래서 서울로 따지면 저 비싼 동네 어디 있겠어요?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그런데 출신이요? 자, 아무튼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싼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전용 주거 지역이 1종하고 2종 두 개가 있네요.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래요. 단독주택은 그냥 2층 집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장님 댁 같은 거. 2종은 뭐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거. 공동주택은 뭐겠어요?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죠. 아파트. 그래서 요 2종 전용 주거 지역 우리 올해 많이 봤네요. 2종 전용 주거 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어디 딱 또 생각하면 되냐. 올해 그 히트친 거 있죠. 상반기에. 캐슬. 스카이 캐슬 있잖아요. 그 아파트. 그런 부자 아파트 동네. 그런 데가 무슨 지역이냐. 2종 전용 주거. 캐슬 안 봤어요? 좀 드라마 좀 보고 그래야 소통이 돼요, 좀. 그래서 아무튼 공부하려면 드라마 많이 보셔야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캐슬 있는 동네. 그런 데가 좀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느냐.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 우리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합시다. 뭐라고 부르면 돼요? 1종 전용 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합시다 하면은 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동네는 무슨 지역이냐? 일반 주거.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에요. 자, 요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종류가 더 많아요. 1, 2, 3종, 3개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자,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 3종은 고층 또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일단 다 목적은 뭐 하는 곳이냐.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자.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대요. 그럼 편리하다. 이 말은 우리 집 주변에 음식점, 슈퍼, 이발소, 미자원,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을 다 근린 생활시설. 근생이라 불러요.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집 주변에 밀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빠 끌고 5분 내로 다닐 수 있어야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 집 옆에 슈퍼나 음식점 이런 거 있다. 조용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또 술집 같은 거 있으면 음식점 그 술 한잔하고 그냥 또 밤에 그냥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요. 또 새벽마다 보면 뭘 만들어놨어요. 반죽. 여기 뭐 많이 보고 다니죠. 그거 뭐 새삼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우 더러워 죽겠어 하여튼. 그래서 저 일반적으로 좀 시끄럽고 더러워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일반 주거 지역인데 자 얘는 1, 2, 3종 3개니까 단독 공동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충수로 저층, 중층, 중고층 충수로 세분한다 그래요. 저층은 낮은 거. 요거는 정확하게 4층 이하라고 그래요. 4층 이하. 그리고 중층, 중고층. 그러면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자. 자, 이거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1종 일반 주거. 우리 주변에 단독이라든지 빌라가 밀집해 있는 동네 있죠? 그런 데가 뭐냐? 1종 일반 주거. 그리고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자. 그거는 뭐라고 그러면 돼요?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무슨 주거지역일까? 알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무슨 주거지역일까? 그거 모르죠. 그래서 2종이 될 수도 있고 3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 가면 딱 볼 수 있는 거냐? 주변에 중개사. 중개사 친한 중개사들 있죠? 아무튼 그 중개사 사무실 가면 뒤에 지도 이렇게 있어요. 지도에 우리 동네 지도 나와갖고 무슨 지역인지 뭐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색깔도 다 다르게 칠해갖고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공법을 뭐 칠판하고 책으로만 하다 보니까 와닿는 게 하나가 없죠. 가서 보고 오면은 딱 들어온 다음에 가슴에 그냥 팍 꽂혀요. 근데 이걸 안 보니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숙제요. 저번 주에도 숙제 안 했죠?
오늘은 숙제. 그 친한 중개사무실 들어가고 뒤에 그 지도 거기에 우리 동네는 무슨 주거지역인지 한번 보고 오는 거. 그게 이제 숙제요. 요새 요 중개사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매도가만 올라가 있지 이게 팔려는 사람이 없어. 팔려는 사람이 없어갖고 거래는 거의 안 돼. 그냥 거의 팔이 달리고 있어요. 팔이 달리고 있는데 거기 문 열고 딱 들어가 있어요. 땡땡땡 종쳐갖고 문 열고 딱 들어가 있어. 중개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게 반겨주실 거예요. 아유 어서 오세요. 그냥 한 달에 처음 왔네. 처음 한 달 만에. 그래서 아주 엄청 반겨줘요. 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기싸대기 달립니다. 아무튼 그래도 한번 보고 오면은 빡 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그 책으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무슨 주거지역인지 한번 보고 오기. 그게 다음 주까지 숙제요. 근데 물론 또 다음 주에 보고 왔냐 그러면 뭔 소리예요? 또 다 표정 연기 엄청 잘해요. 하여튼 표정이 싹 바뀌어갖고 하여튼 그래서 주거지역. 이게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우리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년에 한 번씩.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무조건 1번은 뭐 갖고 물어보는 거냐? 주거지역 갖고. 예를 들어갖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O, X.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O, X. 좀 뭐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본지도 모르는데 또 맞히긴 맞췄네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요거는 공동주택 중심이 아니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요런 식으로 싹 장난쳐갖고 물어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주 단골이니까 딱 1번이요. 용도적 물어보면 무조건 1번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자, 이게 전용주거는 목적이 뭐다? 양호. 일반주거는 편리. 1종은 양호고 2종은 편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용주거는 무조건 다 양호한 주거환경. 전양. 일반주거는 무조건 다 편리한 주거환경. 1편. 전양 1편. 자, 전용주거는 1종, 2종 두 개니까 단독, 공동. 일반주거는 1, 2, 3종이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이제 세분하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 이 준자는 비슷한 거예요. 준주거 하면은 다른 기능이 있다. 그 얘기인데요. 이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럼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우리 집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주거지역이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 집 옆에 상가, 뭐 휴대폰 가게, 화장품 가게 이런 상가들이 밀집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주거지역 어디서 하면 돼요? 버스 정류장. 우리 집에서 버스 타러 딱 나왔다 버스 정류장 가면 상가들 싹 밀집해 있죠. 그런 주거지역을 무슨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냐? 준주거.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까지 다 버스 정류장 전철역 주변에 주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거지역 6개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봤는데 막상 하나씩 따져보니까 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쉽다는 말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쉽지는 않았나 보네. 아무튼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숫자만 이렇게 쭉 늘려놓은 거지 얼마든지 우리 따져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 업무의 편익 증진, 상업생활권인데 자, 이 상업지역은 4개 있어요. 근린, 유통, 일반, 그리고 중심. 자, 우리 교재는 거꾸로 써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써 있는데 상업지역은 항상 요 순서로 우리가 정리해요. 거꾸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자, 이렇게 4가지.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자,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근린 지역. 가까울 꾼자에 이웃린자. 우리 가까운 이웃 지역이다. 그럼 뭐하고 가깝다는 걸까? 뭐하고? 주거죠. 우리 집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지역이래요. 그럼 이 근린상업지역은 쉽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우리 집 주변에서 일용품, 뭐 생필품, 먹을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공급해주는 지역 어디겠어요? 마트.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땅이니까 우리 소매시장이라고 그래요. 소매시장. 집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소매시장. 근데 요새는 전통시장들이 없어지고 큰 마트가 들어오죠.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럼 그 땅은 무슨 지역이는
무슨 지역이라는 걸까? 근린 상업적. 그래서 근린 상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적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라고 그래요. 유통 기능을 증진. 그럼 도시 안에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시켜준다. 이 말은 저 시골에서 농산물, 수산물 트럭으로 싣고 오는 거죠. 밭대기 갖고 싣고 왔다. 새벽에 경매 벌여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경매 벌이는 시장.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도매시장. 그래서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도매시장. 여기 인천에는 도매시장 뭐 있어요? 가본 적이 없네. 아무튼 그래서 도매시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소매시장, 요거는 도매시장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하고요.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 그래서 일반적이다 이 말은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회사가 밀집해 있어갖고 우리 12시 점심 땡 동시에 넥타이 부대들 점심 먹으러 놀려오는 거죠.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가 밀집해 있는 곳 어디겠어요? 서울에 여의도라든지 이런 지역적으로 오면은 관공서 주변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서구청 주변에 회사들 밀집해 있죠. 그런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일반 상업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 또는 부도심.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럼 도심이나 부도심 요거를 소위 우리 시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시내 나간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요 인천에서는 시내 나간다 그러면 딱 어디가 떠올라요? 시내. 뭐 부평 정도요. 하여튼 서울로 따지면 명동이나 강남 이런 중심 지역이 말 그대로 중심 상업적. 그래서 우리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상업적 이거 내려갈수록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우리 주거지역, 주거생활권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니죠? 외곽의 변두리 쪽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집하고 제일 가까운 상업지역이 근린, 다음이 유통 일반 중심, 내려갈수록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이 상업지역은 요 순서로, 그래서 순서 근, 유, 일, 중 요 순서로 정리하고요. 대신 상업지역은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말이 반복이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을 물어봤다. 뭐 예를 들어갖고 유통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O, X. X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이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유통기능 이 말이 나와야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름하고 목적 같으니까 얘를 딱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틀렸어. 상업지역을. 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상업적은 요 순서 요것만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공업하고 녹지. 아주 그냥 또 금요일 아침부터 아주 힘듭니다. 저 두 개만 더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자, 우리 공업지역은 공업생활권이라고 그래요. 공장이 들어오는데 무슨 공장이냐에 따라서 전용, 일반, 준공업자. 자, 이렇게 세 가지. 공업지역도 셋 중에서 하나로 지정한대요. 그럼 우리 전용 공업지역 말 그대로 전용이다 그랬으니까 공장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해로운 거. 공해성 공업. 중화학이나 공해공장이 들어온다. 그 지역을 전용공업청. 우리 중화학이라고 그러죠. 중화학. 대표적으로 중화학 뭐 있겠어요? 주먹 큰 거. 포항제철 있죠. 포스코. 제철소 같은 거. 또 석유화학 공장 같은 거 있죠. 석유화학.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유화학 단지가 여천이라고 그래요. 여수 그쪽에. 여천 석유화학 단지 가보면 정유공장 무슨 공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석유 모아놓고. 이런 거 혹시 구경 한번 봤을까요? 아우 그렇게 힘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화. 우리나라는 지금 중화학이 엄청 센 거예요. 저 중화학 공장이 들어온다. 또는 공해공장. 이 공해공장은 옛날에는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염색 공장 같은 거 있죠. 염색하고 남은 물 그런 게 다 폐수예요. 그런 것들.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다 어디로 넘어갔을까? 중국으로. 다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갖고 별로 우리나라에 없는데요. 아무튼 중화 공해공장이 들어온다. 그 땅은 무슨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요거는 공장이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그래요.
우리 공장 큰데 근로자 몇만 명씩 돼요. 그런데 공해는 안 나와. 이런 공장 뭐 있겠어요? 자동차 공장,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공장들 있죠. 자동차 조립하고 그러는데 공해가 나오고 그럴 이유가 없죠. 여기도 부평에 GM 대우 그거 있죠. GM 공장. 없어졌어요? 여기 인천 얘기를 해도 인천 얘기를 해도 이렇게 힘든데 서울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온통 관심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용 공장 그런 게 딱 밀집해 있더라. 그 지역은 일반 공업장. 그 다음에 준공업자. 이 준자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업 중에서는 제일 경미한 거 경공업을 위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 주변에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데 사장님이 혼자 이제 기계 돌리는 공장. 그리고 점심 때 이제 식당에서 밥 때 먹고. 저희 집이 이제 식당에 갖고 그거 잘 알아요. 그럼 사장님 혼자 기계 돌리는 공장, 그게 다 경공업인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뭐 수건 공장, 양말 공장, 또 인형에다가 눈깔 붙인다 그러죠. 그래서 인형 공장, 봉제 공장 이런 것들이 다 경공업이에요. 경공업. 근데 우리나라 경공업은 다 이제 없어졌죠. 다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다 가갖고 요새 경공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할 때는 무슨 공업 위주였냐? 경공업. 이걸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공업은 탈피하고 중화학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경공업을 위주로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 그래서 좀 공업적 세계. 자, 이거 무슨 공업이냐? 이걸로 구분하는데요. 전용 공업 지역은 중화학, 공해성 공업. 얘는 그닥 헷갈리지 않아요. 그 항상 논점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일반 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치 않는 거. 얘가 딱 떠오르는 게 없다면. 그래서 일반 공업 지역이 무슨 공업?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 자동차 공장 이런 게 딱 있으면은 그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이구나. 이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만큼은 우리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전, 녹지 공간을 보전, 환경이라든지 생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녹지를 보존한대요. 근데 얘도 개발 여부에 따라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 자, 이렇게 셋 중에서 이제 하나로 세분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럼 보전 녹지는 이름대로 녹지의 보전. 얘는 도시지역이라도 절대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녹지를 보전하자. 개발할 수 없는 녹지. 그래서 우리 옆에 저 서울특별시는 전부가 다 도시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에도 개발할 수 없는 땅, 그거를 보전 녹지. 그래서 보전 녹지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 그래서 도시지역 서울의 한복판에 산 있죠. 남산. 그런 데가 무슨 지역이냐? 보전 녹지. 도시래도 개발할 수 없고 그냥 녹지를 보장.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요거는 생산, 농사 짓기 위해서 개발을 당분간 뭐 한 곳이냐? 유보했다. 그래요. 개발을 유보. 그래서 당분간은 농사 지을 거니까 개발은 밀어놨다. 보류했다. 유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생산 녹지. 요거는 뭐 생각하면 돼요? 도시지역의 논밭. 우리 도시지역이라도 논이나 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외곽으로 나가면 비닐하우스 농사 짓고 하는 거 있죠. 뭐 근교 농업, 원예 농업 그런 거 하는 땅을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 얘는 무늬만 녹지요. 녹지를 보존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개발을 할 수 있다. 녹지라도 건물 짓고 개발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그거를 자연 녹지. 그러면 보존 녹지는 개발 못하고요. 생산 녹지는 개발을 유보. 자연 녹지는 개발이 허용. 내려갈수록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개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럼 우리 녹지 지역 중에서 가장 토지용 가치가 높은 곳은 어딜까요? 자연 녹지. 자연 녹지는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토지용 가치가 높으니까 자연 녹지는 다른 녹지보다 땅값이 한 10배, 20배 비싸요. 비싼 땅이요. 이거 개발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게 제일 비싼 땅이고. 그럼 이 녹지 지역 중에서 우리 이제 투자 가치가 제일 좋은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 투자 가치가 제일 좋은 곳은? 얘는 이미 다
다 땅값 비싸다 그랬죠. 땅값 다 오를 만큼 올라 있으니까 생산 녹지, 얘가 투자 가치는 제일 좋아요. 당분간은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개발이 유보 끝났어요. 유보가 끝나면 개발하죠. 그때는 땅값이 10배, 20배 뛰어버리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가장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유보가 내 살아 생전에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유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가 제일 잘 물어봐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는 곳이다. 그럴듯한데 틀립니다. 생산 녹지는 개발을 뭐 한 곳이냐? 유보한 것. 이게 키워드예요. 유보. 그래서 생산 녹지 할 때 생, 유보할 때 유 따고 생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생유. 그래서 생산 녹지가 유보다. 생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꾸역꾸역 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이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 다 합치니까 몇 개요? 16개. 그래서 다시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16가지로 세분이 돼요. 3분. 그래서 이제 법령상 용도지역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자, 이거 이제 물어보죠. 법령상 용도지역은 총 몇 개가 있을까? 자, 우리 도시지역. 주거지역부터 1종 전용주거, 이거부터 1번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1번 용도지역이 1종 전용주거, 2번이 2종 전용주거, 3번은 1종 일반주거, 이런 식으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도시지역만 16개 용도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16번.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17, 18, 19, 20, 21. 그래서 법령상 용도지역은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1개입니다. 21개. 그래서 요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빠짐없이 전국토에 지정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를 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또 모아놓으니까 몇 개가 나온다고요? 21개. 또 21개다 그러니까 또 급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거지 하나씩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이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충 역할. 당연히 뭐를 알아야 되냐? 용도지역. 이걸 알아야 용도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따질 수 있고요. 용도구역도 나오고 뭐 지구 단위계획, 개발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다 베이스. 뭐가 딱 돼야 되는 거냐? 용도지역.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용도지역. 그런데 이놈의 용도지역을 모르니까 맨날 그냥 공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이지만 제가 용감하게 용도지역 한번 쫙 훑어봤어요. 이게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 그러죠. 솔직히 먼저 맞는 매가 제일 아파요. 선생님 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험 딱 끝났다 책상 다 뒤로 밀어. 그리고 1번부터 나와갖고 그냥 줄 봤다. 첫 번째로 맞는 게 선생님 힘 제일 좋을 때 맞으니까 제일 아픈 거예요. 뒤에 한 30번 지난 다음에는 선생님도 인간인데 힘이 빠져갖고 그때부터는 좀 덜 아파요. 아무튼 그런데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용감하게. 요새는 이 눈치 봐야 돼요. 눈치 여러분들. 그래서 괜히 이런 거 끄집어냈다가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환불받고 막 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람이 아주 솔직해. 진솔해. 그래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이게 1월달 우리 가죠. 1월달. 그럼 기본소원을 받았는데 기본소에 뭐 비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었다. 그럼 환불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또 1월달 갔다 그러면 11월, 12월 2달 수업 들은 거 빼고 연회비 그 반납해주면 몇십만 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빼도 박도 못 해.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11월, 12월 달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본색을 이렇게 딱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쉬운 것만. 이게 또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쉬운 것만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할 거는 해야 돼. 그래서 자, 이 용도지역. 이거 우리 지금 1시간을 한 거예요. 1시간을. 이거 나중에 이거 한 번 하겠어요. 시험 볼 때까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500번은 해요. 500번은. 맨날 이놈의 용도지역. 이게 나오니까 이게 한 500번 반복. 나중에는 5분에 끝나요. 5분. 처음 할 때 이렇게 충격이 큰 거지 나중에는 금방 정리. 그래서 일단 우리 국토는 크게 4가지 정도. 무슨 지역이 있다고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시 도시지역이 생활권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그리고 도시지역만 생활권이 다양하니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은 6개, 상업지역은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도 3개, 16가지로 쫙 세분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이거 뭐 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뭐는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냐. 이 순서 있죠. 순서. 이거를 좀 잡아야 돼요. 이 순서를 1번부터 21번까지. 왜 그런 거냐. 우리 시험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거 있죠. 이게 무조건 한 문제씩 나요. 무조건이요. 올해는 용적률 갖고 한 문제 물어봤고요. 작년에는 건폐율. 그 전년도에는 용적률. 아주 그냥 또 사람 피곤하게 번갈아 가면서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이 용적률이라는 것 또는 건폐율이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잡혀야 되냐. 요 순서.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제가 뭐 겁을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예를 들어갖고 저 76페이지 한번 와볼까요? 자, 76페이지에 그 표 한 보시면 그 도시지역부터 우리 지금 쭉 배운 용도지역들 쫙 써놨죠. 그 옆에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몇 프로다 이렇게 쫙 써 있는데 이거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외워야 될까 필요 없을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그 용도지역별로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외워야 되는데 아우 또 부담이 또 너무 커져. 그런데 이거는 이 용도지역의 순서 요것만 딱 잡으면 나중에 우리 단순하게 공식화해서 전화번호 외우듯이요. 뭐 567-7889 이렇게 전화번호 외우듯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단 잡혀야 되냐. 요 순서. 그래서 지금 건폐율 용적률 몇 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지역의 순서가 1번부터 21번까지 뭐가 있는 거냐. 요런 것들. 특히 이 주거지역이 6개나 돼갖고 제일 힘들어요. 나머지 뭐 별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 숙제 내줬죠. 우리 동네는 무슨 주거지역인지 한번 보고 오라 그랬어요. 꼭 그런 거 하나씩 보시면서 그럼 옆에 이제 딱 눈이 간다면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공법에서 배웠는데 딱 가슴에 팍 꽂혀요. 딱 꽂혀갖고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 내드린 거 꼭 충실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용도지역자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자 한번 훑어봤고 여기까지 국토법 끝.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개발법, 정비법 각각 이제 6개 법들 한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오늘 입문과정 정리하도록 하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